범죄 행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배상명령이라는 제도가 있고 돈 들이지 않고 빠르게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해서 결과적으로 재판으로 가해자가 처벌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재판 절차 안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고 또 조건에 맞는 경우 빠르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가 전부 신청할 수는 없어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는 상해와 관련된 죄와 강간 및 추행죄, 절도 및 강도죄, 사기 및 공갈, 횡령, 배임, 손괴 등의 형법상의 범죄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일부 범죄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명령 신청의 경우에도 언제나 신청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1심 또는 2심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배상명령 신청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만 해야 하는 줄로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만으로도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배상 청구 금액 등의 내용을 정확히 법원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배상 명령 신청의 각하를 피하기 위해서는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권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를 문제없이 작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피해 금액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세 번째로는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또 배상해줘야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 명령으로 인해서 재판 절차가 많이 지연될 우려가 없다는 점까지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피고인이 어떤 범죄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들도 함께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로서 경찰서에 제출하지 못한 증거들이 만약 남아있다면 이런 추가 증거들을 꼭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 배상명령 신청에 어떤 실수가 있어서 각하 결정이 나게 된다면 배상명령의 신청인, 즉 피해자는 이 결정에 대한 불복도 할 수 없고 다시 동일한 배상 신청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반드시 자필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재판부의 판사가 이거를 보고 읽기 쉽도록 컴퓨터로 깔끔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배상명령 신청서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해당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에 공소장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면 공소장을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가 대부분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만약 공소장에도 피고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배상명령 신청서의 피고인 주소란에는 알 수 없음 또는 주소 불명이라고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해당 법원은 판결문에 배상명령에 대한 결과까지도 함께 선고해야 되기 때문에 피고인은 배상명령의 결과를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이미 혐의를 인정했다면 증거 첨부 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할까요? 피고인이 이미 혐의를 다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또한 모두 동의했다면 굳이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는 경우 나의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016년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해당 서류의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할 때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부본상의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서류의 마지막 부분에 피해자, 즉 나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전부 가린 뒤 서류를 송달해달라고 요청해 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다, 간단히라도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팁을 알려달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만약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전혀 감이 오지 않으신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재판부에 공소장 열람 복사 신청을 해서 받은 공소장의 내용을 최대한 따라 쓰셔도 됩니다. 공소장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피해자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지만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의 내용을 따라서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배상명령 신청서를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은 분들께서는 내가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내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등 너무 헷갈리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유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